스웨덴 의사 코로나 위험성이 부풀려져 있다.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어서 이미 집단 면역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스웨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라고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치료해온 한 의사가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한 사망자 수 등을 근거로 이미 집단 면역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독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슬슬 이제는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저도 오죽하면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제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건데 코로나는 사실 그냥 독감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통계를 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논리와 세계 통계들을 보건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다. 뭐 삶의 목숨을 갖고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되 일반적인 독감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사망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 떨 만큼 위험한 질병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각종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타이밍도 좋아요. 이분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바스티안 러시워스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의사입니다. 코로나는 얼마나 나쁜 질병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어요.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면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스웨덴은 아마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느슨한 조치를 취한 나라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봉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나라들 간의 왕래를 다 막았어요. 차단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걸 아예 하지도 않았다. 지난 3월 코로나가 스웨덴을 강타했고 응급실에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가득했었다. 그러나 몇 달 뒤, 불과 몇 개월 뒤 코로나 환자들은 사라졌고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환자를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스웨덴의 코로나 환자와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확진을 받으면 그냥 환자예요. 나 괜찮아. 나 무증상이야. 나 안 아파. 나 열도 없고 뭐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해도 환자예요. 나 괜찮다니까? 나 왜 그래? 멀쩡한 사람도 그냥 가둬놓고 환자입니다 하고 그냥 격리시켜놓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아파야지 환자인 겁니다. 뭔가 뭐 증상이 있고 뭔가 아파. 진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냥 약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환자로 봅니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우리나라의 기준과 스웨덴의 기준. 어떤 걸 환자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스웨덴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코로나 환자를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3개월 전 코로나가 최고치였을 때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인구 1000만 명, 우리나라 5천만 명이죠. 5200만 명입니다. 지금. 스웨덴에서 하루에 1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0명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나마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은 200분의 1이다. 200명 중에 1명 죽는다. 그것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의사는 4개월이 지났다. 1000만 명이 사는 스웨덴에서
6,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 스웨덴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0만 명이다. 원래 10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6,000명밖에 안 된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70%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 이상인 것을 감안을 하면 사망한 6,000명 가운데 상당수는 거의 한 4,000명 이상은 원래 어떻게든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 다른 병이었어도 아니면 노화로라도 결국에는 돌아가셨을 사람이 돌아간 것일 가능성이 많은 게 한 4,000명 이상, 거의 4,500명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80대 미만이라고 하면은 2,000명도 안 돼요. 별로 안 죽었어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코로나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 근거를 해서 스웨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예방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0%인 5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 면역력을 얻었다. 그러면서 스웨덴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항체가 아니라 T셀스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이라면서 항체보다 측정이 어려운 T셀스를 우리가 이미 체내에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스웨덴의 통계를 보고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고 뭐 다른 나라들의 통계 그리고 확진자가 막 늘다가 사그라드는 나라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들을 보건데 그냥 어느 순간에 이게 막 퍼져나가다가 국민들 다 죽이거나 이런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웨덴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놓고 볼 때는 솔직히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 막 마스크 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3단계 격리를 한다고 쳐요. 지금 감염 박해 이런 데서도 거리두기 3단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단계 격리를 했다고 칩시다. 3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잠잠해졌어. 그러다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을 해야 되겠죠. 다시 활동을 해. 그럼 다시 좀 퍼져 또. 그럼 또 난리가 나면서 또 3단계를 또 해.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니까 다시 슬슬 활동을 해. 그럼 또 코로나가 또 확산돼.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럼 결국에는 어떤 거냐. 결국엔 어떻게 되냐. 스웨덴처럼 그냥 두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빡세게 쪼이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 죽을 만한 사람들은요,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죽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스웨덴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빡세게 제재를 하든 스웨덴처럼 풀어주든 결국에는 대한민국 한 바퀴, 스웨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야지 잠잠해진다. 그러니까 빨리 도냐 아니면 천천히 도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전 국민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씩 스쳐갈 때까지는 이게 끊이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이게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가 좀 풀면은 다시 퍼지고 다시 쪼이고 그럼 또 풀면 또 퍼지고 이 짓을 무한 반복을 하다가 언젠가는 풀었는데도 괜찮아졌어. 이때가 언제냐? 이미 전 국민한테 돌아갔을 때.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뻘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뻘짓일 수도. 지금 감염 음약해서 3단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스웨덴 모델을 볼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스웨덴 모델로 보건대 무진장 늘다가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가 더 이상 환자가 안 나온다. 그 말인 즉슨 이제 독감처럼 스웨덴에 있는 상당수 국민들이 이미 한 바퀴 돌았다. 이미 한 바퀴 돌아서 면역력이 다 생겼다. 이제는 그냥 독감화 됐다. 스웨덴에서는. 코로나가. 근데 우리나라는 무진장 설레발을 치다 보니까 막 쪼였다 풀었다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겁니다. 근데 스웨덴은 별 경제적인 타격도 없고 국민들의 불편함도 거의 없어.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한 정도. 이거 외에는 없고 경제적인 타격도 없고 아주 편한 상태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그냥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뭐 해외도 못 나가고 집회도 못 하고 활동도 못 하고 경제는 폭망을 하고 개판 오분전이 되는 거예요. 네, 율티비님 이미 팬데믹이고 퍼질 만큼 퍼졌어요.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좀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아마도 많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뭐 바보라서 다 모를 수도 있지만 눈치를 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정치질을 해갖고 완장질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 옥죄고 이런 데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요. 문재인 정부,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 내 권한을 쥐고 국민들 틀어지고 옥죄고 막 흔들어 이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권력을 엔조이하면서. 그럼 변태 같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이익은 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 스웨덴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결국에 이 코로나는 빨리 퍼뜨리고 끝내냐 서서히 질질 끌고 끝내냐 요 차이만 있다 뿐이지 결국에는 한 바퀴 다 돈다. 결국에는 한 바퀴 다 돌아가야지만이 종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쪼이고 별 생쇼를 다 해도 막을 방법도 없어요. 결국에는 한 바퀴 다 돌아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명령력이 생겨야지만 괜찮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게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이지 않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생쇼하고 또 쪼이고 풀고 이 짓거리 하는 것보다. 지금 12개 시도에서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면 과태료 때리겠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의무화해야 된다. 내가 혼자 공원에 혼자 앉아있다가 마스크를 벗었어. 너 과태료 10만원. 이 짓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멍청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코로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명령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지금 3단계로 격상하면 그거야말로 남발되는 겁니다. 실외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과도한 조치다. 마스크 착용은 공기의 흐름이 일정한 실내에서 필요한 것이다. 실외는 공기 흐름이 강해서 비말이 순식간에 흩어진다. 집회같이 장시간 타인과 밀착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리에서 이동할 때는 불필요하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내에서만 공기가 빙빙 돌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실외로 나가면 집 밖으로 나가면 대기의 양이 어마어마해. 내가 숨을 쉬어도 숨을 내뱉자마자 금방 공기 사이로 다 퍼져. 그래서 이 밀도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밀도가 너무 낮아져. 그래도 괜찮아. 아무 의미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주변이 사람이 없을 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할 기회를 얻는 게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오히려 사람들 없을 때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법률 전문가들도 과도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알레르기나 어떤 병 때문에 또는 돈이 없어서 마스크가 없어서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벗을 수밖에 없는 사람 등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실내에서 착용을 의무화하면 심각한 기본권 제한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과잉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말이 100번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정치 권력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치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국민들을 옥죄는데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정치인들 일부,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보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